삼교리구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2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30일, 이후의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인신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는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일간의 성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은 화가 되죠. 병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죠. 따뜻한 온기는 목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열기라는 것은 수백도, 수천도, 수만도, 태양 온도 수만도까지 올라가죠. 그러한 덥다라고 보기도 없죠. 모든 만물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 기운, 화가 왕한 계절로 봤을 때는 화가 왕한 계절은 바로 여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병화, 정화가 여름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지지율은 4, 5, 미월이 바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 화가 왕한 화왕 절이 되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빨간 적색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라고 하죠.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봉황이 이렇게 화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나무, 목은 청룡, 금은 뭐라고 합니까? 백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사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백호죠. 나머지는 다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수가 관장하는 것은 현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마다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 신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고, 오늘 화는 어떤 것? 예를 주관하는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신독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하고 혼자 있을 때도 내 자신한테도 예를 갖춘다라고 하지만은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다? 나는 당신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미워하지 않고 존경한다 해서 불가에서는 합장을 하는 것이고, 또 각국의 나라마다 예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표현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있으면 보이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아무리 인사를 한들 보이지 않죠. 멀소리만 들을 뿐이지.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얘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과 양,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음화가 있고요, 양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양화에 속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같은 화이다 하더라도 양화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음화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다르다. 양은 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 같은 성향, 동적이고 조금 거칠고 투박한 성격이라고 하면, 음은 여자 같은 좀 약한 것 같지만 좀 아리따우면서 좀 섬세하고 약간 정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뜨겁고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음화는 상대적으로 양화보다는 좀 덜 뜨겁고 양화보다는 좀 덜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개념, 어떤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화는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화는 열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병화, 내일 공부하는 일간이 정화인 경우에는 열기가 아니라
빛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월지가 5월이다, 열지가 뭐 4화다라고 했을 때는 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간일 때는 항상 빛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화인 병화,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이죠. 그럼 선생님, 태양은 무조건 병화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디 갔지나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것이지 절대적으로 태양만 병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겠죠.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하나는 100촉광짜리 촛불이라고 하면 하나는 10촉광짜리 촛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촛불이라도 얘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음양의 개념은 어떻다? 절대적인. 태양은 무조건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등촉지화, 촛불 같은 건 당연히 무조건 정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항상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두 가지가 있을 때 더 밝고 더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뜨겁고 덜 밝은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양화인 병화를 설명하고 음화인 정화를 설명할 때는 강학상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과 같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다. 등촉지화라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것 개념, 모닥불 같은 개념 이런 걸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병화인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는 어떤 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해서 만든 거죠. 촛불은 연료가 필요하고 모닥불도 장작이 필요하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 불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굳이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로서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는 신왕해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다. 왜냐? 스스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빛을 또는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없고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빛을 또는 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서 빛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치용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필요한다. 화가 왕하면 수로서 억제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 스스로가 왕할 때는 임수로 쓰는데 만약에 병화가 5월, 4월 등에 태어났거나 또는 병월주라서 병화 자체가 지지로 화가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열해지기 때문에 수는 그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반면 빛은 보강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든 정화 일간이든 왕해지게 되면 일간 빛은 보강을 하는 것이고 주변의 뜨거운 열기는 식혀주어야지만 병화는 돋보이게 되고 주변에 또 사는 동식물들은 너무 뜨거운 못 살죠. 그래서 그렇게 임수라고 하는 개념을 취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당연히 병화일간도 신약해질 수도 있겠고 정화일간도 신약해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 해야지만 화를 생할 수 있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죠. 을목 제가 설명할 때 뭐랬죠? 화초와 같다 그러죠. 풀 뜯어다가 불 피워봤자 어떻습니까? 오래 못하죠. 큰 나무를 베어다가 큰 장작으로 불을 지펴 그 불이 오래 가죠. 그래서 일간 정화가 신약했을 때 을목 쓰는 사람하고 병정화가 약한데 간목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겠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인이다 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를 생할 때는 정편인을 떠나서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화는 빛과 열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
입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큰 소득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월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누차에 걸쳐 설명하지만은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한열과 왕쇠는 어떻다?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을 놓치고 핵심은 그냥 간과 또는 그냥 모르고 맨날 뭘 봅니까? 신살, 공망, 삼재 등등등등 보다 보니 사주 핵심을 모르니 사주를 잘 10년, 20년을 하더라도 핵심을 놓쳐버렸으니 사주를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 중요한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을 보는 가늠자와 같은 그런 것이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왕세와 한열을 갖다가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바로 핵심 중요한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월령은 신월이 되겠고요. 월령 안에는 반드시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월지는 반드시 없는 게 없습니다. 자월도 절기가 있고요. 축월도 절기가 있고 12달 모두 절기가 두 가지씩 있어서 24절기라고 하죠. 24절기. 신월이라고 하는 때 안에는 절기가 입추와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가 있죠. 입추와 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서도 나름대로 이제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명리학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나 입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월로 넘어온다,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계절 자체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입추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신유술 서방이 되면서 가을이 되죠. 가을. 그 다음에 신월은 초추라고도 하고요. 유월은 중추라고도 하고, 술월은 모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숙사기가 강한 금왕절이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술월은 금의 이제 쇠지가 되지만은, 신월은 실질적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요건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만은, 술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금국을 이루면 역시나 금이 왕해지는 것.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술월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이 왕하면 금은 목을 극하죠. 금극목.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유월의 수는 세력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신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고요. 유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고, 술월은 화는 묘지지만 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화토의 병사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화토가 세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뭐다? 병화일간. 병화가 4월, 5월, 미월에 임관, 제왕, 쇠지, 사후 미월에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면, 입주가 지나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병화 자체가 이제 병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병화 자체가 이제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병화의 기운이 아직은 완전히 서산 너머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병화는 빛이 남아있으면 일단 병화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월의 병화가 약한데 임수 투출하면 이 7살 임수가 병화를 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병화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어야 된다.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로 뭐야?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가 지지에서 통근하기 위해서는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야 된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장생처가 되고, 인중간목이 생주를 하면서 인중병화의 병화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는 병화의 여기가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오는 병화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반드시 어디에 인사오 등에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에 이렇게 병화가 약한데 오를 받다 병호일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갖고도 병화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신월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데, 그래도 병화 자체가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간목 한 점 정도로 있어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면 임수가 목을 생하고 목에 다시 병화를 생주해주는 순환 구조가 돼서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신월의 병화는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원령 자체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수가 투출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서 병화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 힘을 얻어야지만 능히 재성이잖아요. 제사를 감당할 수 있다. 병화가 세력만 얻게 되면,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얻으면 재성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큰 명예가 되는 것이다. 제사이 나한테 큰 도움과 부귀를 갖다 주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제살 태왕이 되게 되면 이거는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서 망하고 명예는 실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반드시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국가로 따지면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또는 사회주의냐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정체를 보는 것 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기구다, 뭐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은 역시 양금이 되겠죠. 양화가 양금을 받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화가 금을 보게 되면 화극금이 되죠. 화는 금을 극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내가 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극한다, 극자라고 하고요. 악극자,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죠. 나를 극하는 것, 극아자라고 하죠. 극아자, 이거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재물이라고도 하고요. 남자한테는 철을 말하기도 하고 인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색잡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흥오락 같은 것, 근면, 성실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이 세력이 있고 재성도 왕하면 근면성실함으로 재물을 크게 모으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재다신약한 재다신약한 사주가 되면 오히려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그런 특징이 있다. 재다신약하고 또 신왕, 제왕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해 주시고, 재다신약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신왕, 제왕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서 그 일간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라고 하는 것과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편제가 되겠죠.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오늘 같은 경우가 양대양이죠. 양화가 양금을 보는 경우, 또는 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이거는 편제라고 하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잠깐만요. 정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제가 살짝 좀 잘못 얘기했는데,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가 바로 금방 말했던 양대 양의 관계, 음대 음의 관계, 음령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오늘 편제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오늘은 격은 어떻게 됩니까? 격은 제격이 되는 것이죠. 편제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신월은 금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신월의 병지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되겠죠. 만약 뭐 재다신 약한 완전 굳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거 지장간 보면 무토가 있고요,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요 중기인 임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출은 뭐 월간, 연간, 월간, 시간 아무 때나 투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이 있기 때문에 영에는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월간이라든가 시간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편관이죠. 편관 격이 될 수도 있다. 칠살 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신월은 재성과 사령하다. 그래서 병화가 신월에 되는데 임수가 투출하면 재살 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신중에 있는 경금마저 투출되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살 태왕, 편제격의 재살 태왕한 구조의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격국을 볼 수 있죠. 일단 재다 신약한 구조, 편제격의 재다 신약한 구조.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편관격의 재살 태양 또는 경금까지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의 재살 태양, 이렇게 사주의 격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있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월의 병화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일간이 약해서 재성 또는 관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약한 일간의 병화를 갖다가 일단 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천간으로 당연히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거나 병정화가 있어서 병화를 도와주거나, 또는 지지로는 인사오, 가장 핵심적인 인사오 등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 통근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천간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 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지지로 인목 또는 사화, 오화 등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 보면은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당연히 이렇게 되게 되면은 편관격이 되는데, 만약에 생시가 경인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중기하고 본기가 모두 투출되게 되면 본기가 우선하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임수 투출되는데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편제격의 재살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경금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편제격의 재살태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간에 인성 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간목이 병화를 생쥐죠. 요 수를 갖다가 설해서 간목을 생해주니 이건 뭐예요? 인상생의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단 병화도 뿌리가 없고 인성인 간목도 뿌리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죠. 연지 보게 되면 진토를 봤기 때문에 간목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일지에 인목을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월에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병화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면은 충중봉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수였다라고 하면 이건 신자합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자합이 돼서 이거
인신충이 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신자진이기 때문에 본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중봉합이 될 것이니 이거 가지고 사람들 간에 된다 안 된다 충중봉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다툼, 의견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인신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어떤 분은 인신충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나머지 생시에서 병화를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자수 있죠, 신금 있죠, 진토 있죠. 아까 말했던 뭐가 성립이 된다, 신자진이 수국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신자진 수국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걸 끝까지 우겨서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중간에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신자진 수군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무토가 다시 투출돼서 병화를 갖다 회강한 점도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중간에 투출돼서 임수를 갖다 파하고 병화를 갖다 회강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경각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임수 투출되어 있죠. 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제격에 임수 투출되어 있으니 이제 제살 태양인데 요거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인목은 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내가 쓸 수가 있겠고 간목 자체가 이 둘 중에 뿌리를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상처를 크게 받은데 내가 마음을 주는 것이고 시지에 있는 인에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인신충이 구제가 안 되는 그런 것 말고는 병화가 뿌리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금수 운으로 가면 그럭저럭 괜찮은 사주가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남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진술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이 되어 있죠. 인목을 전혀 못 쓴다라고 보기보다는 바가지가 깨졌기 때문에 100% 바가지를 쓰지 못하고 깨진 한쪽 귀퉁이에 물을 담을 수 있죠.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안 깨진 바가지에 비해서 매우 작죠. 그래서 인신충이 되면 인목을 쓸 수 있는 공력이 매우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간이 많이 신약하죠. 간목이 아무리 생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사시라고 하는 생시도 있다.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병화가 사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사론잡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관사론잡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의 관사론잡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연간에 어찌됐건 간에 간목이 있어서 관사를 갖다 설해서 일간 병화를 생주해주는 구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요 개사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임진시 같은 경우도 깨진 임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진시도 남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지만은 임진시는 조금 불안하죠. 아무래도 인신충, 인목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사시도 나쁘지 않겠고, 개사시 같은 경우는 여명은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호 합의된 것 같지만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인오 합이 되지 않습니다. 병화가 그래도 5의 양일의 뿌리를 뒀죠. 다시 간목이 하나 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는 임진, 개사, 갑오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겠다. 제일 좋은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개사시,
또는 뭐 갑옷이, 이 임진시 이 정도 중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남자는 요 경인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인신충은 어차피 남녀 불문하고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 둘 다 걸리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병신시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자보다는 남자 생시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여자는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진시 또는 여자 같은 경우는 임진시나 기해시 같은 경우 기토 투출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임진시나 여자도 개사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오늘 명식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장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는 역시나 병신시, 인신충에 다시 인신충이 거듭되는 건 좋지 못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축시라든가 특히나 무술시, 갑옷시 같은 경우는 여자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